클라이밍 하다가 슬랩벽에서 미끄러져가지고 홀드에다 이렇게 쪘어요. 그래가지고 붙였고, 클라이밍 하다가 좀 손에 통증이 있어서 오늘은 뭐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발리 이민 와서 발리 이민의 가장 좋은 점을 이야기하는 두 번째 시간인데, 지난번에 제가 치안 얘기를 잠깐 하다가 말았는데, 치안 얘기는 사실은 세 번째에 가깝고요. 두 번째 제가 느낀 가장 발리 이민의 좋은 점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. 그게 뭐냐면 저밀도입니다. 저밀도. 그 동일한 면적에 사는 사람 수가 굉장히 적어요. 인구 밀도가 낮아요.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. 왜냐면 저는 서울에 살았고 강남에서 내내 자라고 거기서 일하고 사업하다가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초고밀도 지역에서 이제 저밀도 지역으로 온 거죠. 저밀도 지역에 와서 느끼는 장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물론 이제 장점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건 뭐 특수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긴 하겠지만 단점도 있긴 있어요. 예를 들면 부동산 개발업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임대업이나 이런 걸 한다고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형 빌딩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단위 면적당 토지 면적당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의 한계가 있죠.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게 됩니다. 이게 이제 하나의 단점이고, 관련해서 어쩔 수 없이 건축 기술들은 좀 고급 기술들은 들어오기가 어려워요. 왜냐하면 대부분의 고급 기술이라는 건 결국에는 고층 빌딩을 올리기 위한 기술들인데 그게 들어올 수 없으니까 아무래도 낮은 기술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되죠. 법령에 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. 이 저밀도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발리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의 한 섬이잖아요. 한 섬인데 인도네시아가 전체적으로 다 이제 지방자치제도가 발달되어 있다고 전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, 아무래도 섬나라 그러니까 섬으로만 이루어진 국가다 보니까 각 섬의 어떤 관행이나 종교나 그런 관습법들을 무시할 수가 없고, 그런 어떤 관점에서 발리 같은 경우는 힌두교의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15m 이상의 고도를 가진 주거용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럼 발리 전역이 다 동일해요. 15m라고 하면 4층이거든요, 4층. 4층 이상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인구 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. 상업시설의 경우 간혹 이제 호텔이나 뭐 백화점들이 15m를 넘기는 경우가 정말 간혹 있는데, 이건 너무너무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. 뭐 그냥 뭐 반경 10km에서 한 서너 개 볼 수 있는 정도의 예외가 아니라 손에 꼽을 수 있는 정도예요. 한 대여섯 개밖에 안 됩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적죠. 이게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큰 장점이었어요. 와서 굉장히 날이 갈수록 이 자연 환경이나 기후와 더불어서 좀 크게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. 한국에 살 때는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밤까지 너무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고 어깨를 부딪혀야 되고 마주쳐야 되는 일이 많은데, 사실 그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, 저는. 근데 여기선 그게 굉장히 줄어듭니다. 뭐 내가 여기 친구가 없어서 30살, 35살 지나서 왔으니까 아는 사람이 적어서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. 예를 들자면 제가 어디서 다큐멘터리 같은 걸 봤었는데, 모든 동물들은 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어떤 단위 면적당, 뭐 생활 반경 혹은 개체수가 있다고 해요. 어떤 면적당 몇 마리 혹은 몇 개체가 살 때 스트레스가 없이 잘 살 수 있냐, 뭐 그런 이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당연히 사람도 동물이기 때문에 뭐 정확한 뭐 연구 결과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 뭐 1제곱
1제곱킬로미터 혹은 뭐 10제곱킬로미터 혹은 뭐 100제곱미터마다 몇 명의 사람들이 살 때 그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가장 적을 수 있는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저밀도, 기본적으로 법규로 인해서 밀도가 제한이 되는 발리 같은 경우 사람들이 좀 쾌적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여기도 제가 사는 덴파사르 지역 같은 경우에 원룸 같은 게 이렇게 몰려있는 지역들이 있어요. 그런 데는 사람이 좀 많죠. 그런데 그 많은 게 한국의 뭐 아파트에서 몰려 나오는 사람들 수하고는 비교할 건 아니에요. 굉장히 적죠. 보통 코스라고 하는 그런 원룸들은 1층이거나 2층, 높은 건물의 경우 가끔 3층짜리가 있는데 3층짜리도 잘 안 짓고요. 보통 다 2층이에요. 2층이면 뭐 한 방에 한두 명 사니까 사실 그렇게 해봤자 사람 수가 많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밀도가 굉장히 낮으면 일단 좋은 점들이 뭐가 있냐면, 저 같은 경우 이제 단독주택에, 지난번에도 저희 정원 이렇게 보여드렸지만, 단독주택에 살면 이제 아무래도 장점은 뭐 층간소음 이런 거 없죠. 그리고 옆집 개가 좀 짖어도 그렇게까지 거슬리지 않다. 건물 전체가 막 쩌렁쩌렁 울리는 정도는 아니에요. 그냥 좀 시끄럽다는 정도지. 그래서 뭐 닭소리, 개소리,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, 그다음에 가끔 있는 모스크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무슬림 사원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약간 소음 스트레스가 될 수는 있는데,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너무 가깝게 살지 않기 때문에 소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민감하지는 않습니다. 저희 집 같은 경우도 길 건너편 집, 옆집 이렇게, 뒷집도 있군요. 뒷집도 있고 사방이 다 집이 있는데, 저희 저쪽 집 같은 경우는 수영장이 있거든요. 근데 수영장에서 가끔 이렇게 음악이나 이런 거 틀어놓고 한 10시에 가서 놀 때가 있어요. 근데 별로 거슬리지 않아요. 그리고 저희 집 앞에 건너편 집도 한 번도 소음을 들어본 적이 없고요. 저희 뒷집도 저희랑 소음으로 제가 뭐 옆집 소리를 좀 들은 적이 없어요. 가끔씩 이제 아기가 2층 테라스에서 노는 소리 정도 들릴 뿐이에요.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가끔씩 저희 정원에서 뭐 음악 좀 크게 틀어놓고 놀 때가, 뭐 쉴 때가 있는데 전혀 뭐 개의치 않습니다. 옆집 사람들에 대해서. 당연히 주차 분쟁 없고요. 주차 분쟁 없고, 그러니까 아침에 문 열고 나가서 엘리베이터에서 이웃들 만나고, 뭐 주차장에 내려가서 또 옆집이랑 뭐 내 차가 뭐 붙어 있냐 안 붙어 있냐, 옆집이 문콕을 했냐 안 했냐, 뭐 이런 걸 따질 게 거의 없죠. 없어요. 도로에 나가면 좀 복잡합니다. 약간 도로가 작아서 그런 거지, 좁아서 그런 거지, 뭐 밀도하고 상관없는 거고요. 그러니까 밀도가 낮다 보니까 그런 어떤 하루의 피로가 별로 없어요. 제가 만약에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을 갖고 있다, 그러면 아시겠지만 사람을 상대하는 게 굉장히 제일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어떤 일이거든요. 그 일이, 사람을 상대하는 게 뭐 판매업이든 영업이든 혹은 컨설팅이든, 뭐 건축하시는 분들도 건축주를 만날 때든 혹은 거래처를 만날 때 결국에는 이제 사람을 만나는 게 스트레스가 되는데, 여기선 그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는 걸 제외하고 불필요한 사람들을 계속 상대하면서 얻는 스트레스가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만나는 사람들한테 친절할 수 있죠. 그리고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내가 만나는 사람들, 내 이웃 혹은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,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게 좀 더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. 아무래도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. 모든 사람들한테 잘해줄 수 없고, 나도 기분이 나쁠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는데, 불필요할 때,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 좋지 않은 타이밍에 마주쳐서 서로 안 좋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건 좋은 측면이죠. 그렇다고 뭐 한국의 요즘 뭐 전라도, 경상도에 있는 어떤 시골처럼, 시골 시골
발리이나 뭐 리에서 평균 연령 뭐 65세, 뭐 60세 이런 곳에 집마다 뭐 몇백 미터씩 떨어져 있고 이런 저밀도는 아니고 여기도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가 덴파사르 같은 경우 한 150만 명 인구가 그 정도 되거든요. 적진 않아요. 인구는 적진 않은데 퍼져 살고 있는 거죠. 다. 이게 좀 많이 장점이에요. 제가 한국의 강남에서 방배동에 살 때, 방배동 저희 단독주택 살 때가 필지가 한 100평 조금 안 됐거든요. 저희 집 필지가 100평이 좀 안 돼서 90평 정도 됐었는데 한 27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. 제곱미터 단위로 따지면. 지금 저희 집이 사무실이랑 같이 있지만 사무실 한 동, 집 한 동에서 두 동이 있지만 한 700제곱미터 정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한 거의 2배 반쯤 되죠. 방배동 살 때에 비해서. 옆집도 당연히 뭐 한 400제곱미터, 500제곱미터 되고 다 그 정도 돼요. 그러니까 제가 방배동 살 때 단독주택 단지에 살 때보다 집들이 다 대지가 1.5배 이상 넓은 거죠. 다 2배, 3배. 뭐 집 자체의 내부 면적은 뭐 다 다르니까 별개로 치고. 그러니까 이런 데 살다 보니까 좀 여유롭죠. 기본적으로 삶 자체가 여유로워요. 뭐 돈 이런 걸 떠나서 일단 내가 내 영역을 지키고 있는 느낌, 내 영역이 온전히 남아있는 느낌, 내 아래 사람이 살고 내 위에 사람이 살고 내가 잘 때 그 밑에 침대에서 또 누가 자고 이런 느낌이 아닌 거죠. 저는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. 옆집에도 친구가 살고 옆집에도 친구가 살고 뭐 예를 들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 좋은 점도 있어요. 매일 애들끼리 놀러 다니기 좋고 뭐 하기 좋은데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비교하고 뭐 그런 문화들이 조금 사람을 힘들게 하잖아요. 그러면서 보면 옆집에 친구가 없거든요. 애들 친구가 옆집 사는 게 아니에요. 저 멀리 살아요. 차로 5분 10분 이상 가야 돼요. 다 그런 친구들이에요. 그러니까 엄마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것도 엄마들끼리 모여서 뭐 하겠어요. 우리 애들 뭐 한다, 우리 애들 뭐 한다, 뭐 니네 애들 뭐 하냐 이런 얘기 하는 건데 그러면서 비교할 일도 좀 적어지죠.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저는 이쪽이 더 제 라이프 스타일하고는 좀 맞는 것 같아요.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내가 집중해야 되는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저는 발리에 사는 현재 제가 가장 만족하는 점 중에 두 번째고요. 세 번째는 아까 치안 얘기를 했고 나중에 다음 영상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전체적인 문화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. 힌두 문화, 치안도 이제 사람들의 생활 습관에서 나오는 거니까요. 치안 같은 경우도 섬이라는 특성, 힌두 문화의 특성 이런 게 다 결부가 돼서 그 이야기가 아마 제가 할 세 번째 이 발리 이민의 세 번째 장점일 것 같습니다. 그거는 이제 제가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를 할게요.